자수가 오화를 만날 때, 자수가 오화를 만나면은 좌우충이 터지고, 비록 오중에 습토인 기토가 암장되어서 습기를 함유한다 하여도 오화는 지열, 인공불을 의미하므로 자수를 보면은 항상 싫어한다. 오화는 자수를 보면 싫어해요. 왕신은 좋아하고 왕자는 싫어한다.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와서 좌우충 때릴 때 간목이 투관되었나 잘 봐야 한다. 임자일주가 오대운이 들어와서 좌우충이 맞아 깨지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간에 간목이 있나 없나 잘 봐야 하는데, 만약에 간목에 있으면은 오중 기토를 갑기 앞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대운이 들어와 좌우충이 맞아 깨지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좌우충 할 때 천간에 무기토가 투관이 돼서, 무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자중 개수를 무기압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또 좌우충이 안 터져요. 천간에 간목이 있는 사람은 오중 기토가 갑격토로 묶어버리고, 그러면은 오화의 힘이 약화돼서 자를 때릴 수가 없다. 또 간목과 무기토가 투관이 안 된 사람은 좌우충을 그대로 맞아서 피해를 본다.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관이 됐느냐에 따라서 오화를 잡으면은 자수는 살아있고 못 잡으면은 흉의를 당한다. 왕자를 때리면은 죽을 수 있으나 국을 짠 왕신을 때리면은 바란다. 바란다는 것은 왕신이 화가 나가지고 확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왕자는 자오묘유, 이를 이 자오묘유 중에서 하나가 있을 때 이거를 왕자라고 하고, 왕신은 예를 들어서 오화가 국을 짜거나 자수가 국을 짰을 때, 자수가 국을 짜는데 오화가 와서 딱 때려버렸어요. 그럼 오화가 완전히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화가 인옷을 또는 사오미 국을 짜는데 와서 자수가 좌우충 때리면은 완전히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자수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 국을 짜면은 불이 꺼져버리고, 사오미 국을 짜면은 물이 증발이 돼버리고, 그런데 월에 자수가 있거나 오화가 있으면은 이건 왕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를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자수도 왕자, 오화도 왕자, 왕자끼리에 충돌할 때 이때는 약한 글자가 뽑힌다고 그랬어요. 약한 글자가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화가 강하니까 수가 증발이 되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화가 강한 물살에 의해서 꺼져버리고, 또 국을 못 짠 글자는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국을 못 짰어요. 그럼 완전 뽑히는 거예요. 또 국을 짠 왕신은 충 맞을 때 이때 발복을 한다. 충을 할 때 천간의 동태를 잘 봐야 한다.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은 오화가 올 때 오중 기토를 갑기 앞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안 터지고, 천간에 무기토가 있어가지고 무기압으로 이걸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안 터진다. 또 충이 들어올 때 천간의 동태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충이 들어올 때 천간의 글자가 암장 속의 글자를 잡으면은 충은 성립이 안 된다. 대개 충이 들어올 때 작용은 이사, 역마, 이동, 풍파, 질병, 이혼, 사망의 뜻이 있다.
충이 들어올 때 천간에 글자가 충이 들어오는 글자는 암장숙 글자를 막지 못할 때 이때 흉의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운에서 오는 글자 암장숙의 글자를 막지 못하면 이건 바로 터져버린다. 그런데 갑목이 있는데 오화가 없을 때 갑기 합도로 암장숙의 글자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안 터지고 오화가 사주에 있는데 사수가 와서 좌우충 때릴 때 사주에 무기토가 있으면은 자중 개수를 무기압으로 딱 잡아버리면 암장숙의 글자를 잡아버리면은 좌우충이 성립이 안 된다. 오화가 용신인 사람은 오중병화, 오중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자수가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무토가 투간하여서 천간에 임계수를 제거하고 운에서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야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뭐야 임계수가 오면은 토국수로 물리쳐 버리겠죠. 천간에 무기토가 있어요. 그럼 운에서 임계수가 오면은 개수를 이게 무기하고 잡아버리고 토국수로 이거 물리쳐 버리면은 자수가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무토가 투간하여 오화에 천간에 임계수를 제거하고 운에서도 이게 범접하지 못해 무기토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면은 자수가 이걸 못 때리는 거예요. 이게 때릴 때는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 때 이걸 때리는 거예요. 이때는 자수가 오화를 충하지 못하므로 오화가 다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천간에 경금이 투간하면은 이때는 대형이다. 금생수를 해주는 거예요. 임자일주 운에서 갑오운이 왔어요. 5대운이 들어올 때 좌우충으로 어떤 사람은 박살이 나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갑목이 투간이 되면 갑목이 오중 기토를 갑기압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좌우충은 때릴 수가 없고 만약에 무기토가 투간이 되면은 자중 개수를 무기압으로 잡아요. 그럼 역시 좌우충이 성립이 안 되고 좌우충의 흉의가 그때는 하나도 없다. 좌우충 맞을 때 천간의 갑목과 무기토가 투간이 안 된 사람은 좌우충을 직통으로 맞아버린다. 갑기압으로 잡으면은 갑목은 식상, 기토는 정관으로 식상과 정관이 합으로 들어오니 이때는 뭐예요? 식상과 정관이 합으로 들어오니까 좌우충이 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식상과 정관을 잡는 거예요. 이때는 좌우충이 안 터지고 오히려 여자는 식상과 정관이 합으로 들어올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무자일주. 지지에 좌우충이 들 때 천간의 무토가 자중개수를 무기압으로 잡고 갑목이 오중기토를 갑기압토로 잡으면은 이때는 좌우충이 안 터진다. 똑같이 좌우충 맞을 때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때 원인은 이 천간의 동태에 그 비밀이 있다. 그래서 원인은 천간의 무토와 자중개수가 무기압, 천간의 갑옥과 천간의 갑목과 오중기토가 갑기합으로 잡아버린 충을 때리지 못한다. 충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작용은 이사, 역마, 이동, 이혼, 병원 입원, 사망 등 풍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좌우충이 터져서 이걸 막지 못할 때 좌우충 맞을 때 신장, 방광, 생식기에 질병이 발병을 하기도 한다. 자수는 신장, 방광,
생식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은 콩팥이에요. 콩팥이니까 신장염, 방광염 등 충이 됐을 때 이동 이사를 하여서 액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좌우충 맞을 때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있고 없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병임충, 좌우충, 천충지충이 되는 거예요. 천충지충이 되어서 모두가 깨진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무토가 천간에 투관하였다면은 임수를 제거하여 무토가 천간에 투관이 되었다면은 토국수로 이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여 자수가 오화를 충하지 않게 되니 오화가 힘을 얻는다. 천충, 지충되어 좌우충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천간에 간목이나 무기토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간목이 투관되면은 간목과 오중계토가 갑기합토로 잡으면 좌우충이 안 터지고 무기토가 투관되면 무토와 자중계토가 무기합으로 잡으면 좌우충이 안 터진다. 충은 이사, 역마, 이동, 풍파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오화와 자수 사이에 다른 글자가 끼어 있는 경우라면은 좌우충은 형성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른 글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 더욱이 사이에 끼어 있는 글자가 인목일 경우에는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요. 상생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또 좌우충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오화와 자수가 나무를 키우는 격이더니 자수가 물을 주고 오중평화 햇빛을 주고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오히려 금상첨화가 된다. 용신을 볼 때는 인호가 합의될 때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이 돼야 좌우충을 안 맞는다. 그래, 용신을 볼 때는 인호가 합의될 때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이 돼야 좌우충을 안 맞는다. 병정화가 천간으로 투관이 안 되면은 인오 반국을 짰을 때 좌우충을 맞는다. 그러니까 용신 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 뽑을 때. 그러니까 용신 뽑을 때의 상황과 통변할 때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용신을 볼 때와 통변을 할 때는 다르다. 수생목, 목생화로 빠져나가서 이때는 좌우충이 터지지 않는다. 겨울철에 태어난 팔자에 오화가 있어서 보온이 된 격인데 자월달이니까 겨울철에 태어나서 오화가 보온이 된 격인데 그 사이에 인목이 있어서 초목을 키우는 격이니 보온이 된 온실에서 귀한 나무를 키우는 격이 되어서 오히려 길하게 된다.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으면은 인묘진 사오미 술중에 한 글자라도 지지에 있어야 살아서 움직이는 물이 되어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에 자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인묘진 사오미 요 글자 중 한 글자만 있으면은 이때는 이 얼음물이 녹은 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물이 되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된다. 자수는 차고 무겁고 또는 고여 있고 조용히 있는 물인데 인사오미술 중에
정화가 있으면은 움직이는 물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화가 없으면은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자수는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은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된다. 신유, 해자축은 수가 왕해도 화가 아니어서 휴방이다. 오화를 만나면은 좌우충이 되므로 수, 화가 서로 싸우나 서로 힘이 같은 상태라면은 종래에는 수가 이긴다. 물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종래에는 힘이 균형이 거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자수가 미토를 만날 때. 잠이 원진, 잠이 원진 육해살. 원진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토는 뜨거운 글자인데 뜨거운 글자가 용신일 경우에는 원진살에 해가 없다. 사주의 사움이 너무 뜨거울 때 미토가 들어오면 잠이 원진이 터져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사주에 차가운 글자가 많을 때에는 이때는 잠이 원진이 안 터지고 오히려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자주 시원한 물이 들어오니까 조우가 되니까 아주 좋죠. 그래서 잠이 원진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조후에 있다. 아주 조후가 아주 중요하다. 찬물이 조열한 흙 속에 스며들어서 습토이며 또 옥토인 진토가 된다. 따라서 초목을 키우는 여름철에는 자미가 합의되어서 습토가 되는 격이니 자미는 원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초목을 키우기 좋은 옥토가 되니 무방하다. 하지만 초목을 키우지 못하는 가을, 겨울에는 잠이 육해가 되어서 자수가 미토에 스며들게 되어 물의 고지인 진토가 되는 격이 되니 미토는 한여름철에 뜨거운 해수욕장의 모래사막과 같은 그런 토예요. 자수가 미토를 만나니까 아니 모래 속으로 뜨거운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토가 되는 격이니 자수가 기신이 되어서 불길하다. 여름철에는 메마른 열토에 시원한 자수가 들어오니까 촉촉한 옥토로 변하여 잠이 원진, 잠이 육해살이 안 터진다. 겨울철에는 잠이 원진살, 잠이 육해살이 터진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터지고 여름철에는 안 터지는 거예요. 사주 전체를 볼 때 미토가 들어올 때 조우로서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여름철에 태어난 팔자가 수가 용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잠이 육해가 되면 용신이 흙에 스며들어 흙으로 변화가 되는 격이니 대흉이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수를 용신으로 하는데 자수가 들어와서 모래 속으로 스며들으니까 용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태어나면은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와서 자수를 때리게 되면은 열토에 수가 스며들어서 없어지게 되니 이때 잠이원진이 터져서 흉하다. 그러니까 태어난 월이 사오미월에 태어났어요.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와서 만약에 사주에 자수가 있다. 요 때릴 때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토에 수가 스며들어 없어지니 잠이원진이 터져서 흉하다. 용신이 묶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아주 대흉이다. 간목이 투관한 경우는 간목이 천간으로 투관이 된 경우에는 초목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된 격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주 빼짝 마른 토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거 촉촉한 옥토가 되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초목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된 격으로 보고 잠이 육해로 보지 않고 진토로 변화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은
이게 촉촉한 옥토로 변해가지고 간목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잠이 원진, 잠이 육회살이 안 터진다. 미토를 만나면 한여름에 뜨거운 토가 되어서 토국수를 당한다. 잠이 원진이 터질 때는 조를 잘 봐야 한다. 조가 되어 있으면은 원진살은 안 터지고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한다. 자, 자수가 신금을 만나면은 신자진 수국 반국을 형성하게 된다. 가을 겨울에 물이 필요 없는 계절인 바, 가을 겨울 물이 필요 없는 계절인 바, 신금을 본 자수는 쉬고 있는 물이 된다. 여름철에는 이게 아주 조를, 그러니까 바짝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데, 가을과 겨울에는 쓸데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의 자수가 신금을 만나는 것을 잘 봐야 되겠죠. 여름에 태어난 자가 술을 용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금 운이 오면은 신자 수국을 이루니 대발한다. 크게. 그러니까 4, 5, 2월에 태어났어요. 4, 5, 2월에 태어났을 때 자수가 신금을 만나면은 이때는 아주 대발한다. 아주 뜨거운 땅에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금생수까지 해주니까 아주 좋죠. 이때 술을 용신으로 하는 자가 자대운이 오면은, 금을 용신으로 하는 자가 자대운이 오면은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된다. 자수는 경금의 사지이기 때문에, 자수는 신금의 혼기는 경금이에요. 경금의 장생은 사화,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그러면 장생, 육지, 관대, 권록, 제왕, 쇠, 병, 사. 사지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경금의 사지.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 금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게 사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하는 자가 자대운이 오면은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된다. 자수는 경금의 사지이기 때문에 금용신자는 자수가 들어올 때 죽을 수도 있다. 용신인 금의 뿌리가 자수와 합하여 무용지물이 되니 대흉이다. 신금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자수가 신금을 만나면은 금생수가 잘 되어서 장생국이 되며 신자로 합을 이루어서 물이 넉넉하게 많아진다. 마치 신금은 강줄기가 큰 금강의 상류와 같다. 신금은 강줄기, 아주 물이 아주 그냥 큰 물이 흘러가는 강물. 또 수가 꼭 필요하여 용신으로 쓸 때의 신금은 안반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엄청나게 발복을 한다. 금이 용신인 자는 자수는 금의 사지이기 때문에 경금은 자수를 보는 순간 자수 속으로 빠져버리니 대흉하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사주에 금이 용신이냐 수가 용신이냐를 잘 봐야 하고, 금이 용신인 자는 자대운의 사지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수가 용신인 자는 금대운에 대발을 한다. 12운성의 활용법을 잘 숙지하여 적용하면은 멋진 동변이 나온다. 자수가 유금을 만날 때 자유기문, 자유파가 터지죠. 신금과 유금은
자수의 사지이고 자수의 사지이고 또 신금을 만날 때와 같은 작용을 한다. 시신을 잘 보면은 득실을 알 수가 있다. 수가용신일 때 유금은 수의 목욕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수가용신인 사람은 신금을 만나